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든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공천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비를 제대로 쓰자, 뭐 당사가 너무나 방만하니까 이걸 줄이자, 이런 일을 하는 게 혁신위원회가 아니고요. 2024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전국에 있는 253개 지구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중에서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253개 그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가고 선별하고 나중에 선택을 할 것인지. 시험 볼까요? 이준석 그거 잘하던데요. 자, 시험지 돌려 모의고사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세요. 아무튼 뭐가 됐든 이제 공정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낡아 보이긴 합니다. 식상합니다. 뭐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뭐 공천 파동이 있었나요? 그때도 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쪽도 아주 깽판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전략공천위원회 그런 위원회만 100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딱 해가지고 어제까지 있었던 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새 사람 딱 앉혀버리면은 갑자기 바지저고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원회. 혁신위원회 100번 만들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과거에도 숱하게 했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역시 정당도 마찬가지. 어떤 시스템이든 그 정당 구성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만들기도 전에 제가 미리 뭐 소금 뿌릴 일은 없고요.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립을 잡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대표로서 뭐 무슨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당대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국민의힘 일부에서 뭐 조기 전당대회 어떻고 그래서 뭐 안철수 지금 이 분당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뭐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딱 쐐기를 받고 싶은 겁니다. 당대표는 나야 나. 내년 6월까지. 건들지 마. 내가 먼저 혁신위원회 만들 거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그 공천을 공정하게 한다 이런 거는 저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박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그 정말 이 그때 말이죠. 한나라당이 그 수렁으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박감별사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새 정부에도 윤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때 뭐 박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것을 답습할까 봐. 가령 이번 지방선거에도 뭐 윤심을 등에 업고 뭐 누구가 출마를 했는데 누구는 다 됐고 누구는 떨어졌다 하더라. 김은혜도 윤심, 뭐 김태흠도 윤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김태흠은 됐고 김은혜는 떨어졌고. 윤핵관들이 주축이 돼서 윤심을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엄정한 공천 관리를 해서 2024년에 국회의원의 그 푸른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보여주자. 네, 이런 겁니다. 뜻은 참 갸륵하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갸륵한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구성원들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운용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 일부 언론에서 말이죠. 극단적인 보수 세력 하는데 그 표현에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극단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은. 저는 오히려 극단적인 보수 세력 하지 말고 헌신적인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체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심하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네. 그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다 극단이래요. 뭐 그런 기사들 아주 상투적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데 좀 과하다, 너무 오바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오바한 지점만 비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의 그 열정, 헌신적인 모습 이것을 왜 극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분들하고 그 헌신적인 그 열정을 가진 보수 지지자들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점인데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그 관계를 극단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몰아붙이거나 단절해 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혁신위원회가 그 일도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긴 쪽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2027년에는 누가 대선 후보가 돼 있을까? 5년 뒤에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보수 집권의 10년을 이어가게 될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 아주 유력한 다크호스가 됐죠. 서울시장 4선.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번 대선 후보였으니 자동으로. 안철수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딱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아마 처음에 컷오프 있기 전에 제 1차 예비경선 때는 다 이름을 올릴 만한 분들이시죠. 그 다음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그리고 지금의 이준석 당대표, 그 다음에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예비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게 이제 잘 나가는 집안에서는 이제 이런 덕담들이 오가는 거죠. 2027년에는 그분이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선생님이 하셔야죠. 아이고 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하셔야죠.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중에 이 사람 이름이 왜 없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름이 없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가령 이준석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때는 이준석을 아주 그냥 90% 이상의 시청자들께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시청자들께서는 그러지 마라.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덕을 얼마나 보고 있는데 꼰대당에서 젊은이의 당 이런 이미지 탈바꿈을 하는데 이준석 어쨌거나 지난 2번의 선거 이겼잖아. 이준석 덕분에. 아니 3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준석이 거기 그 당 대표였잖아. 그러면 당 대표로서 훌륭한 업적이라고 박수 쳐줘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참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에 끊임없이 가서
그 국민의힘이 호남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줄곧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의 세 곳 광역단체장을 보자. 광주, 전남, 전북 물론 매우 큰 격차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광주, 전남, 전북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는 15%를 다 넘었습니다.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선거까지만 해도 이 보수당 쪽에서 봤을 때 호남은 불모지, 호남은 포기하는 지역 이랬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느새 바뀌었다. 이제 호남에는 교두보가 마련돼 있다. 호남에는 이제 해볼 만한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점점 호남 유권자들께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치 신인들한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 덕분이냐? 이준석 덕분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기 전당대회 그거를 이준석의 공을 인정을 하면 조기 전당대회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준석 요즘 잠자리가 뒤숭숭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거든요. 당 윤리위원회 무슨 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유성에 있는 뭐 호텔 지하 룸사롱에 가서 술 뭐 마시고 뭐 거기서 뭐 성 접대를 받고 이게 이제 당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 윤리위원회가 혹시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봐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준석 당 대표이기는 하더라도 뭐 불러서 이제 다 자초지종을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간 거 맞습니까? 그때 술 먹은 거 맞습니까? 술값 누가 냈습니까? 그때 뭐 여성하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불거지자 뭐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주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6월 달에 그걸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엊그제 지방선거 당대표로서 뭐 무난하게 제 할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당 윤리위원회에 발목을 잡혀도 크게 잡힐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함께 병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준석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치명적인 징계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룹들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찰떡 뭐 궁합 이런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당권이야 난 국무총리 아니야 했던 사람 있죠. 안철수 의원. 또 한 사람 김기현 의원. 직전에 원내대표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여의도 사장이 잘 아는 분들한테 한결같이 물어보면은 한결같은 대답이 당대표는 김기현 감이야. 김기현이 당대표 감이야.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정치부 기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당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어제 여러분 깜짝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이 분당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실신했다, 까무러쳤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실신했다 이 보도를 보고 안철수 의원 본인이 놀랐답니다. 실신한 정도는 아니고 현기증을 갑자기 일으켜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병원에서 뭐 건강 진단했는데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휴식 중이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을 해왔냐. 대통령 선거 있었지, 지방 선거에 출마했지, 자기 분당감 말고 다른 곳을 50회나 가서 지원 유세를 했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 인사, 당선 사례 인사를 하던 중에 현기증이 몰려왔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치펀치 MC 아나운서 배소빈입니다. 조선일보 유튜브가 6월 8일부터 멤버십 회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회원분들께는 김광일 클래스 등 새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이모티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멤버십 회원 가격은 한 달에 4,990원이고요. 혹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세요. 김광일쇼, 이슈 포청천, 정치펀치는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 유튜브 출연진과 제작진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